책 쓰기 노트 준비하시고. 네. 맞아. 오늘 이 투구하는 법 먼저 잠깐 한 20분, 30분 수업하고 한 10분 내외 그 투구 하실 거예요.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출간 안 기획서는 되네. 대충 다 완성하셨다고 보고 이메일 뭐 한 50개 드래그 하셔서 네이버에 붙여넣기만 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뭐 300개를 다 안 보내더라도 10개만이라도 이 수업 중에 한번 보셔라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뭐 보내셔도 되긴 되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저는 항상 네. 제가 내세울 게 성장밖에 없죠. 네가 권력을 얻었냐, 부를 얻었냐, 아무것도 못 얻었죠. 근데 성장은 얻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장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돈을 잘 벌고 명예를 얻고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책 쓰기 하면 부와 명예를 얻을 거야, 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말을 못해요. 그렇게 못 얻었기 때문에. 네. 여하튼 근데 이 성장의 짜릿함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거는 이 세상의 결이 보인다는 건 너무 짜릿한 경험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읽고 쓰고 하는 게 이 성장에 가장 좋은 거라고는 뭐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8주차, 네. 투고하고 태고하는 건데 투고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제가 1차 투고라고 일단 정해놨어요. 혹시 오늘 또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 그냥 한번 이 수업을 잠깐 열 거예요. 안 열고 하시라고 아예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동기부여 차원에서 네, 다음 주 토요일 8시나 8시 반에 한 15분, 20분 같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엔터 누르는 거 한번 또 열어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원고 투고를 합니다. 출간 계획서 대략 80%, 90%를 완성했다고 하고요. 투고라는 행위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력서를 자기 회사에 보내는 것도 투고죠. 나 이런 거 경험했어. 나 그 회사에 들어갈래. 이거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도 나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당신이 한번 보고 나한테 좀 투자를 좀 해줄래? 똑같은 얘기죠. 나 이러이러한 원고를 쓸 건데 너희 출판사에서 너 내 거 한번 봐줄래?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간 기획서라고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사업 기획서고 이력서예요, 이력서. 이력서 이렇게 보내주는 행위는 어디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강의를 해도 강의 이력서 보내주듯이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고는 출간 기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 치는 게 투고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엔터 치는 거 요즘 1초면 되는 거잖아요. 출간 기획서 원고를 뭐 편집자의 눈, 뭐 독자의 눈이죠, 결국은. 네. 그래서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하다 보면 이 메타인지가 확실히 높아져요. 메타인지는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보이는 거죠. 그걸 뭐 약간 빙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음. 글을 많이 쓰면 외부 사람들의 시각을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이 확실히 발달을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투구할 때는 편집자, 글 좀 많이 만지는 사람들, 내 눈에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오탈자 같은 거는 웬만하면 고쳐야 된다라는 게 그분들은 그런 게 더 잘 보여요. 제 눈에 보다. 왜냐하면 평생 글만 보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음. 오탈자나 이런 거. 뭐 내용이 안 좋고 좋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런 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잡아내는 게 필요하죠. 투고 메일로 편집자를 유혹해라. 네,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좀 투고 메일이 조금 더 샤킹한 게 더 낫겠죠. 너무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네. 그래서 투고는 숨 쉬는 행위다. 우리 같이 저자들은 항상 본문을 쓰면서도 출간 기획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죠, 계속. 예. 투고를 하든 아니면 뭐 뭘 하든 계속 출간 계획서를 고민을 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수렴이 되죠. 간추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 투고를 하시면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이메일이 올 거예요. 저희 출판사의 출간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예, 이게 90%올 거예요. 나머지 10%가 한번 해봅시다 하면 그분은 아주 유쾌한 거고요. 대부분은 우리 출판사 출간 방향과 맞지 않으니 좀 다음에 한번 또 보내십시오. 뭐 이런 뉘앙스. 하나의 의견일 거고요. 왜? 계약은 한 출판사라밖에 못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원고를 써도 100군데 출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군데만 찾으면 되죠, 우리는. 네.
그래서 출판사의 거절을 거절하셔야 돼.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투고하는 거.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이 글 쓰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한번 쫙 썼다가 촥 하면 뭐 투고? 예. 그냥 제가 그런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탑 작가들이 이름을 빼고 투고하잖아요? 다 어글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의 90% 이런 이메일 받을 거예요, 그분들도. 왜 출판사가요, 원고가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 회사 나름대로 1년 스케줄이 있어요. 이번 달에는 이 책을 낼 거고 저번 달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중간에 이런 투고 메일이 왔어. 그런데 괜찮긴 하는데 지금 너무 바빠. 그러면 직장인들은요, 너무 바쁘면 일단 드랍이에요. 우리 다 직장 생활 해 봤잖아요. 음. 사장님들도 '이거 괜찮은데 아 해 볼까 말까.' 사장님들은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투고거든요. 그러니까 꽤 좋아야 되겠죠. 정말 그거를 다 물리치고 중간에 7월 달에 내야 할 원고를 밀어내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할 정도면. 예, 그런 얘기고요. 자,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주 유명한 외국 잡지죠. 이게 작게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고. 원고 투고 사례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분이 "나는 어떻게 곰과 교감을 나누었나?"라는 한 아티클을 투고를 했는데 딱 거절을 했대요. 리더스에서. 거절. 그래서 내용하고 제목을 이렇게 변경했대요. 제목은 "나는 어떻게 철망 안에서 곰과 교감을 나누었나." 그런데 또 이제 거절을 맞았고요. 또 이렇게 변경을 시켰대요. 내용도 변경시켰고 제목도. "나는 어떻게 FBI를 위해 철망 안에서 곰과 교감을 나누었나." 근데 또 거절을 당했대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대. 제목만. 내용은 안 변경시키고 몇 달 뒤에 "나는 어떻게 FBI를 위해 철망 안에서 곰과 교감을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신을 만났는지." 이렇게 하니까 이 제목만 변경시켰는데 리더스한테 연락이 왔대요. 원고 싣겠다고. 웃기죠?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용을 당연히 뭐 보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목에 한 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신을 만난다." 이런 거는 한 방이에요. 이게 신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웬만큼 그거에 대한 관련 지식이나 자기 내공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리더스에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거 '신을 만났다고? 이 정도의 이분이 뭔가 글을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아마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거예요. 내용은 똑같았는데 제목만 이렇게 변경됐다라는 얘기. 네, 그래서 여기에 실렸다고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쟤는 이 책은 뭐 아주 허스룩한 초반에 쓴 책이지만 비슷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맞춰 봤어요. 저도 어떻게 처음에 투기했냐면 이랬어요. 이 책 자체가 제가 이직을 되게 많이 해서 항상 회사 옮기고 뭐 갈등하면 옮기고 도망갔던 그런 거라 제목을 도망자로 해서 투고를 했어요, 처음에. 당연히 뭐 리젝을 맞았고요. 또 한 두 달 뒤에 내용도 변경하고 제목도 이렇게 변경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깨달은 평범하지 않은 이치. 결국은 뭐 또 다 거절당했고요. 제가 보내줬던 이메일 어드레스 싹 다 거절당했고요. 한 700개 되나 다 거절당했고요. 근데 내용도 변경했고 제목도 이렇게 또 변경했어요. "도망은 실패했지만 깨달음은 있었다." 좀 괜찮았다고 느꼈는데 이것도 다 거절당했어요. 다시 내용 변경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변경시킨 게 이거예요.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비법이라고. 최종 책은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으로 나왔지만 저는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비법이에요. 6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초반에. 제가 이거 2016 년도 초반에 쓴 거라고 했잖아요. 글도 아주 형편없어요. 근데 여하튼 뭐 다 만나 봤어요. 전화도 해 보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가 좋았냐? 다수의 출판사 열어봤는데 많은 이들이 "제목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게 신인이 함부로 쓸 수 있는 제목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해 주셨어요. 제가 2016 년도면 제가 지금 정도의 그 내공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지금보다 더 초짜인데 그래도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비법? 이 양반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연락해 주셔서 첫 번째로 연락해 주셨던 채륜서라는 뭐 별로 크지 않은 출판사지만 제 얼굴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하자고 하셔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 글을 바로 저도 계약을 했습니다. 네.
불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는 과정이 한 4-5개월 이상 걸렸겠죠. 내용 또 변화시키고 또 시키고 또 투구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나왔던 혼란스러운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이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 원고는 제가 수업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엄청난 그 자료의 싸움이라고. 제가 일부러 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제 성장을 위해서. 제가 현자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들였고요. 맨 처음에 투구를 했었을 때 계약했던 곳이 세멘파커스예요. 세멘파커스는 정말 좀 그렇게 메이저는 아닌데 정말 뱃세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회사라고 자기들 스스로들도 엄청난 프라이드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계약하면서 느꼈어요. 와, 이 양반들은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회사인데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제가 세멘파커스랑 계약하고 글쓰기 강좌를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괜찮은 출판사에서 나를 좋게 봐줬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라도 앞에 사람들한테 나서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막연한 그 자만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작업이 계약을 하고 1년 이상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0개 처음에 100개 기업이었거든요. 예, 한 기업을 하나 연구하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는데 100 개를 하나니까 제가 너무 벅차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딜레이되고 하니까 그쪽 업체에서도 세멘파커스에서도 또 저하고 계약했던 팀장은 또 다른 데 퇴사도 하셨고 그 바뀐 팀장이 전화를 주셨어요. "왜 원고 안 주시냐. 빨리 이렇게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다." "아이 그래도 일단 보내 달라." 그래서 제가 하는 중간에 그냥 마무리 안 된 것을 보내 줬어요. 그러니까 2주 뒤에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계약을 파기한다고. 예, 그때 제가 멘붕이었어요. 제가 계속 에너지 쏟고 있는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니 그때는 정말 울고 싶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 한동안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저는 그때 계약을 파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달래니까 뭐 퇴고하지도 않고 그 대략적인 드라프트를 탁 던졌어요. 그 달라고 하니까. 뭐 이런 의견 주면 또 다시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바로 그쪽에서는 "출간 기획서의 느낌의 샘플하고 많이 다르다.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였는데 이 정도 퀄러티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약금을 1 0 0원 받았는데 다음날 그쪽 부서의 대리께서 계약금도 반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 가지고 "아니 대리님 같으면 계약금 반환하고 싶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 하면서 계약금 돌려주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걸 어차피 원고 쓰고 있는 과정에 또 투고를 했죠. 투고를 해서 어떤 중견 기업이에요. 아마 들으면 알 만한 기업인데 여기는 좀 약간 이슈가 생겨서 제가 그 출판사 이름은 명명하지 않고요. 여기도 인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쓰다가 최종적으로 출간 시기가 좀 안 맞았어요. 여기 좀 중견이었는데 여하튼 뭔가 좀 서로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포기했어요. 여기는 계약금 받은 것도 돌려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 이게 원고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인제 거의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인제 또 투고를 해서 그래도 이제 이 세 개 중에는 가장 큰 넥서스랑 계약을 하게 됐죠. 여기 직접 여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맺었던. 하여튼 근데 되게 아마 여러분들도 계약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아마 변수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냥 슥슥슥슥 하면서 슥슥슥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뭔가 여러 변수가 생길 거니까 그렇다라고 상수로 인정하시고 예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편집자에 대한 불만도 생길 거고 어느 순간 편집자가 이직했다는 얘기도 들으실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생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는 큰 실망과 참담함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뭐 저도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이론적인 얘기죠. 그래도 이렇게 약간 공식적인 글이 되면 약간 그래도 좀 강해야죠. 여러 비판의 의견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가는 무너지면 안 된다.' 책을 내놓고 나면 뭐 작은 절망이든 뭐 큰 절망이든 절망하게 돼요. 네.
잘 팔리면 잘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예, 그냥 그걸 상수로 두시고, 네, 하나의 통과 의뢰라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은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부차적인 거예요. 오늘 지금 출간 계획서를 아마 아래 한글이나 그 파일이 있잖아요. 이메일 쓸 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승미입니다. 원고 투고합니다." 하고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그냥 쪼금 더 정성을 들인다면 이메일 바탕에 첨부 파일에 뭐 출간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바탕에 책 제목 이거고요. 뭐 저자 소개 안 쓰더라도 "저는 뭐 누구입니다. 뭐 원고는 요런 목적의 한 줄씩이라도 요렇게 써서 자세한 사항은 출간 계획서 첨부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렇게 써 주는 게 그래도 쪼금은 또 뭐 정성을 들이는 느낌이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요게 반드시는 아닌데 그냥 하나 요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 제목과 본문, 네. 출판사들도 제가 가끔씩 만나서 물어보면 뭐 "일 주일에 20개 들어온다. 뭐 30개 원고 투고 온다." 참 글 쓰는 사람들이 없다 없다 해도 많이 쓰나 봐요. 그렇게 투고가 온대요 계속. 그래서 그 투고를 가장 맨 먼저 열어보는 분들이 보통은 신입들이에요, 대리급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위에 사장님들이 1인 출판사 사장님들이 열어볼 수도 있겠지만 좀 큰 데는 다 신입들이 열어봐서 그걸 뭐 이렇게 소팅해서 아마 그 위에 결제하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조금 그래서 평이한 것보다 조금 파격적인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 평이하면 그냥 스킵할 것 같아요. 우리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뻔한 내용이면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편집자가 좀 열어보게. 어떤 기명사는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놨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냅니다, 제목을, 이메일 제목은. 이메일 제목란에 원고 투고 지금 여러분들의 과제 있잖아요. 뭐 저는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그리고 이름. 이렇게 그냥 보내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보통 뭐 "안녕하세요. 원고 투고합니다." 이렇게 보내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 제목을 뭐 "5 년간의 기록입니다." 뭐 "아픈 기록입니다." 뭐 "생을 바친 기록입니다." 이러면 쪼금은 좀 더 클릭할 확률이 더 많겠죠? '생을 바친 기록이래.' 하면서 그냥 네, 그런 뉘앙스로 한번 또 해 보시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뭐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집자가 읽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글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독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읽기 싫죠. 따다다닥 붙어 있는 글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한 3-4줄 치면 엔터 치라고 하는 게 나중에 책에서는 단락이 안 맞으면 붙여 넣겠지만 지금은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단문으로 좀 쓰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무조건 단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시고 문단도 좀 나눠 보는. 네. 뭐 본문은 11 이나 10 포인트로 하시고 뭐 큰 제목은 16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잘 보이게. 줄 간격도 뭐 180, 160 이렇게 해서 좀 큼지막큼지막하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잘 보이게. 편집자가 읽었을 때 다다다닥 붙어 있는 느낌이 안 들게. 예. 그분들 바빠요. 직장인들 일하는데 막 따다닥 붙어 있는 거 스킵이에요. 아무리 원고 좋다고 하더라도. 자, 좋은 출판사. 아마 투고할 때 우리는 좋은 출판사를 기대하겠죠. 당연히 좋은 출판사가 어떤 거냐 하면 높은 인쇄율과 엄청난 광고비, 마케팅 지원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신인 작가한테 이런 출판사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신인일 때. 예. 당연히 높은 인쇄율과 엄청난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출판사면 너무 좋지만 쉽진 않다. 그렇지만 뭐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여하튼 없는데 좋은 출판사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정도에는. 내 책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출판사. 내 원고가 너무 좋다고 하는 출판사. 있어요. 제가 혼란스러운 간직하는 비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화 왔던 오후에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전화 와서 바로 계약했어요. 아, 얼굴 안 봐도 된대. 아, 그래도 얼굴 봐야 되는 거 아니, 아이 그냥 괜찮대. 이 정도 원고면 작가님 신뢰 간대. 그러면서 바로 돈 보내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분들이 목차 다 바꿔 주고 그 편집자가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대. 예. 뭐 잘 안 팔렸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 원고를 진심으로 아껴 주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 네. 그래서 아마 좀 색다른 저한테는 경험이었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참고해 보셔라."라는 거. 그래서 한번 뭐 다수의 출판사가 오면 한번 전화든 만나든 한 번씩은 만나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또 계약을 할 때도 또 도움이 되실 거고 또 그렇게 연락 오시면 저한테도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좀 의견도 좀 드리고 할 테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출판사하고 관심을 가지면 네, 너무 영세한 곳은 좀 거절하는 게 맞겠죠. 네.
너무 영세하면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좀 편집에 기술이 약간 좀 묻힌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평판이 좋은 출판사를 좀 선택하는 게 좋죠. 이게 다수의 출판사가 관심을 가질 때고요. 일단 한 군데라도 내 책을 내 돈을 500, 600 들어서 안 내고 그냥 출판사가 자기들 돈 내서 내준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라도 계약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네, 보통 출판 시장의 90%가 자비 출판이에요. 그만큼 출판사의 허들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출판사도 신인들한테 이게 2,000부 보통 2,000부를 인쇄 1세로 보통 찍어요. 1,000부나 1,500부, 2,000부를 1세 팔리기가 쉽지도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만큼 신인에서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인들은 다 자비로 해요. 반자비도 하거나. 그런데 계약해야겠다고 하면 뭐 무조건 해야죠 일단. 일단은 하겠다고 하고 내가 멀리 있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네. 이렇게 하세요. 다수의 출판사가 관심을 가졌어. 그러면 일단 한 군데 딱 왔을 때 계약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지방에 있고 여행을 가 있고 한 일주일 더 시간을 할까 올라가서 만나겠다. 일주일 동안 다른 출판사를 만나보세요. 네. 자, 이런 얘기까지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출판은 말씀드린 것도 기획 출판 있고 제가 지금 8주 동안 수업하는 게 이거죠. 기획 출판. 그리고 자비 출판. 아마 이메일 보내면요. 반자비도 연락이 올 거예요. 원고 괜찮은데 그 우리가 한 150 정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자님이 한 150 정도 드리면 책을 한번 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저는 그것도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아무 연락이 없다면. 네. 왜냐하면 그 정도는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책들도 진짜 많고 자비 출판했는데 잘 되는 책도 진짜 많듯이 꼭 기획 출판했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반자비라도 이야기가 되는 곳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라. 네. 네, 자비는 조금은 다르죠. 모든 돈을 네가 다 대다하는 거는 좀 달라요. 네.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보통 자비 출판은 2,000부를 찍지 않아요. 제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자비 출판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300부 정도 찍는데 한 350, 4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네. 그거 좀 참고만 해 주시고 여하튼 뭔가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네. 일반적인 계약서가 한 3-4장, 4-5장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저작권이 3 년에서 5 년. 계약하는 순간 내 원고는 그 출판사가 5년 동안 3년 동안 저작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원고를 가지고 제가 다른 데 또 출간할 수 없죠. 다른 출판사하고. 이 계약 맺은 데하고는 5년 동안 지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인세라고 해서 50만 원, 30만 원, 50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데 예 저는 뭐 맨 처음에 50만 원도 받았다가 지금은 뭐 100만 원도 받았다가 이래요. 어떤 데는 뭐 큰 좀 유명한 작가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겠죠, 선인세를. 네.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세는 보통 6% 에서 10% 정도예요. 예. 신인 작가들 8% 10 6% 6%는 잘 못 들었고 8%뭐 이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보통은 10% 예요. 아무리 유명한 뭐 원탑 작가들이라도 10% 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이유 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10% 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책이 2만 원이면 한 권 팔리면 2천 원이 저자한테 주는 거예요. 2만 원에 10% 해서 2천 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 인세를 정산하는 것도 다 달라요, 기업마다. 1세 나올 때 한 번으로 원소스로 바로 주는 데도 있고 3개월에 6개월에 9개월에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팔리는 거 정산해서 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계약서 한 3-4장 될 텐데 핵심일 거예요. 네. 출간 계약 만약에 전화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쪼금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이제 보낼 건데 드래그 하셨잖아요. 제가 보냈던 이메일. 그러면 요런 게 보일 거예요. 요런 거는 인제 없어진 거예요, 빨간 거. 그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하면 요 파란 것들은 아직 살아 있는 거고 요런 거는 없어진 출판사일 거예요. 네.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0개 정도일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지금 이 수업 중간에는 뭐 50개 안 하시더라도 한 번 해 보는 거니까 나중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시더라도 한 2-30 개라도 그 드래그 하셔서 보내 보시는데 핵심은 요 개인별로 눌러 주세요.
예, 이 개인별은 네이버에서 안 누르면 받는 사람도 이 이메일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 그러겠죠. 야, 이거 아무리 집단으로 보내는 건 알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거랑 나한테만 보낸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별 여기를 꼭 네이버 메일에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제목 원고 투고 뭐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정강민 안녕하세요 원고 투고합니다 간단하게 쓰고 첨부 파일 출간 계획서 넣고 네, 보내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10분 동안 한 10개든 뭐 5개든 좋아요. 한번 실제 투고를 시작 한번 해보세요. 꼭 간단하게. 네이버로만 해야 돼요? 네? 다음 말고 네이버로만 해야 돼요? 네이버 메일로? 아니 뭐 다음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다음 메일을 안 써서 네이버만 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음, 괜찮아요. 아무거나 뭐 메일 상관없죠? 구글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음. 시작. 제가 어, 지난번에 그 소설 네. 그 꼭지를 몇 개만 했다가 이번에는 그냥 그 한 소설 그냥 전체 꼭지를 다 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 어, 상관없나요? 네, 결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 꼭지로 다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 소설 전체 꼭지로 그게 너무 괜찮다고 느끼시면 그냥 아예 보내셔도 돼요. 한 소설 다. 다. 네. 그렇게 해도 45페이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한 소설만 그러니까 전체 쭉 해서 서문부터 시작해서 뭐 저자 출간 소개 다. 계획서요? 출간 네, 계획서 페이지가 45페이지라고요? 출간 계획서랑 그 한 소설 전체를 다 해도 45페이지더라고요. 네네, 뭐 상관없어요. 페이지가 100페이지 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네네. 자, 시작. 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 수업 중간에 한번 엔터를 쳐보는 게 이 느낌이 달라요. 한 10개라도 아니면 한 업체라도만 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장난으로라도. 네. 아마 이런 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받았던 거예요. 보내주신 원고는 감사히 잘 받았는데 편집부 내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원고를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앞으로 출간할 방향과 결이 달라서 거절합니다. 뭐 이런 거 제가 받았던 거. 뭐 늦어서 회신이 늦어서 죄송하고 뭐 흥미있는 내용이었지만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 네. 또 편집부에서 논의한 결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기획하는 출간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어 회사의 출간이 어려울 듯합니다. 뭐 이렇게 다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네 이런 것도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별로 상처도 아니죠. 네. 뭐 흥미로웠다. 뱃세를 외면한 엄청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저희의 미숙함이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또 이메일 보내주신 것도 있고. 네. 지금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 정 선생님, 이순미 선생님, 정경민 대표님, 김천수 네, 선생님 보내고 여기까지 계시죠? 여기 강릉 갔다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네, 보내고 계시죠? 정 선생님? 예, 오대에서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순미 선생님 지금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저도 오늘 여행 갔다 와서. 아, 그래요? 이 네. 정 대표님도 혹시 보내고 계신가요?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안 보내시나요? 그럼 제가 뭐 괜히 기다릴 거는 없고. 좀, 좀 나중에 보내면 안 될까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응, 그냥 다 이렇게 응. 출간 계획서를 완성했다고 하면 그냥 첨부 파일해서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 수업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수업 끝나고 네, 그냥 각자 네. 조금씩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여하튼 이런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계속 받으실 거예요. 음, 이런 게 바로 오늘 주는 게 아니라 뭐 2주 뒤에 기다려라. 2주 뒤에 이런 우리 출간 강연과 맞지 않아요 하면서 또 리젝 메일을 받으실 거고 그러다가 한 군데에서 한번 뵐까요? 라는 이메일이 날아오면 이제 막 아주 그 엔돌핀이 막 주체하지 못한 엔돌핀이 막 몸에서 생겨날 겁니다. 네. 저기 작가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거절을 많이 받겠지만 네. 저렇게 거절이라도 이렇게
회신을 해주는 데가 꽤 있나요? 이렇게 회신해 주는 데는 그래도 조금 큰 데예요. 대부분은 회신을 안 해줘요. 대부분은.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주는 데는 그래도 출판사의 형태를 갖춘 데죠. 그래도 대부분은 그냥 읽고 그 드랍이 아무 연락도 안 해줘요. 예. 안 읽는 데도 진짜 많고. 음, 그래서 제가 집단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음. 한 군데 한 군데 했는데 읽지도 않고 이러면 더 상처받아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그 업체를 그 스타디에서 보내는데 안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왕 보내고 니들도 알아서 읽어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뭐 또 개인적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또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열심히 그 회사, 그래서 제가 그전 수업에서는 수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출판사에 보낼 것 교보나 도서관에서 10개를 이메일 추출을 하라 그랬어요. 숙제를. 그래서 같이 뭐 5명이 50개가 추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붙여서 50개를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뭐 다들 또 그런 것도 또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메일 그 어드레스 드렸던 거고 여하튼 본인이 그래도 재미나게 본 책들이 있죠.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김영사 책을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내가 쓰고 있는 김영사 책도 비슷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김영사 그 편집자님, 제가 김영사에서 나온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내가 쓰고 있는 부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책하고 비슷해서 내가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이런 원고를 썼는데 꼭 한번 읽어봐달라. 이 느낌은 좀 다르겠죠. 제가 직장인이라도 우리 회사 책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비슷한 원고를 또 썼다네? 한번 볼 것 같다는 거죠. 네, 그거는 좀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출판사에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다. 네. 자, 수업을 요일은 상관이 없어요?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상관은 없을 행사하지 거야.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음, 봤다고 바로 열어보는 음,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토요일 날 보냈다고 음, 해서 직장인이면 월요일 날 보겠죠. 출근하고 음, 걔네들도 열어보겠죠. 출판사들. 근데 출판사가 좀 작은 곳은 대표들이 보통 대표 메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들은 바로바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 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수업 중에 투고했는데 5분 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업 도중에 갑자기 음소거 하시면서 작가님 저 연락 왔어요 하면서 막 전화 이렇게 음소거해서 받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기뻐갖고 막 그래서 5분 전화하고 끊고 막 계약하세요 하면서 막 완전히 멘붕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더라도 읽기는 읽는데 대부분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읽겠죠.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꼭 약속하세요.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꼭 하시고 제가 혹시 몰라서 29일 날도 한번 이 자리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조금 더 뭐 보충하시든지 하셔도 좋은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하신 거 한 50개 보내고요. 조금 더 수정해서 뭐 다른 이메일도 있잖아요. 그 이메일에 뭐 29일 날 또 보내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자, 이제 태고 이야기하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는 풀원고는 없지만 일단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메일이 오거나 하면 풀원고가 있느냐 꼭 물어보실 거예요. 다 썼냐 지금? 그러면 안 썼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쓸 수 있냐? 그럼 말해줘도 돼요. 한 3개월이면 풀원고 될 것 같은데요? 한 5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요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 풀원고가 어느 정도 지금 80% 90%가 있다라면 거의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태고 좀 해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도 좀 벌고 네. 다 썼으면 이제 태고를 해야죠. 네. 지금도 우리가 한 꼭지 한 꼭지 태고는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는 태고도 태고고 120페이지, 150페이지를 놓고 태고하는 것도 태고니까 뭐 태고는 뭐 계속 이야기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느낌이죠. 이게 갑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그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앞으로 더 필수가 되겠죠, 앞으로. 네,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예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거에 제약이 생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글쓰기는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내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말에 좀 조리가 또 생기죠.
다시 한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얘기 비슷한 걸 한번 드렸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강사님의 강의는 너무 좋다.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목소리도 따뜻했다. 시선 처리도 세련되었다. 와이셔츠도 너무 멋있었다. 또한 너무나 열정적인 모습이라 감동했다. 집중해서 듣고 너무 감동하니 배가 고팠다. 배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바로 참치김밥을 먹었다. 맛이 달콤할 정도였다. 다음번 강의는 더 유익할 것 같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좋다. 네. 이렇게 쓴 글과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가슴이 뛴다. 뛰쳐나가 바로 실행하고 싶을 정도다. 목소리는 약간 느끼한 성우를 닮았다. 시선 처리도 앞에서 뒤로, 좌에서 우로 균등하게 배분했다. 와이셔츠에 소매를 한 겹 거둔 모습에서 열정이 보였다. 집중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가 아플 정도였다. 나와서 바로 참치김밥을 먹었다. 배고플 때 먹는 참치김밥은 언제나 진리다. 다음번에는 좀 더 빨리 도착해 맨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열정적이라 감동이다. 네. 이게 뭐냐면 첫째 시간부터 계속 말했던 거 이거예요. 감정이 많이 실려 있는 글을 위에 글을 요렇게 좀 제가 사실이 많은 걸로 태고한 거예요. 이게 감정이 많은 거를 딱 밑에 거 안 보고 딱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강사님의 강의는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게 뭔가 이 문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강의가 너무 좋다는 거를 좋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 사실로 한번 가슴이 뛴다 사실이잖아요. 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막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태고 때 조금 이렇게 강조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바꿔서 사실을 좀 많이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좀 바꾸면 글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글은 말과 달라서 계속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죠.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그냥 게임이 끝이에요. 말 잘하네 못하나는 그냥 연장해서 끝나요. 근데 글은 계속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이 많은 글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도 그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내기 때문에 훨씬 좋아 보인다. 그리고 잘 읽힌다. 네. 네. 120장을 만드셨으면 일단 초고는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축하드리고요. 네, 초고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다 하고 계시지만. 여하튼 초고를 썼다는 얘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축하를 받을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태고 얘기를 잠깐 하면, 네.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리꼬라 마지막 페이지를 39번을 고쳤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글쟁이잖아요. 우리랑 좀 다 똑같은 비교하면 안 돼요. 여하튼 이런 글쟁이들이 더 많이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우리 신인들은요, 한 3-4번 태고하고 보내요, 보통. 근데 이런 글쟁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소로 월드는 7번 고쳐 쓰는데 8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태고로 모든 글을 완성하시는 분들이에요. 제임스 조이스 뭐 이분이 썼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엄청난 1500페이지짜리 책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분은 하루에 종이 7단어를 밖에 못 썼대요. 7단어. 근데 태고를 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이래요. 하루에 7자면 한 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태고의 중점적 고민도 이 7단위를 어떤 순서로 배치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썼대요. 참 우리가 보면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의미만 통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또 다른가 봐요. 이런 글쟁이들은. 그만큼 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때 태고는 글을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가장 적절한 비유 같아요. 초고는 출산이에요. 일단 초고는 대충 딱 쓰고 나면 우리가 아이도 한 20년 동안은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고가, 출산이 뭐 초고가 쉽지 않잖아요. 뭐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여하튼 쉽지 않은데 그것도 쉽지 않지만 태고 20년 동안 또 애들 잘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두 개가 병행이 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임스 조이스나 이런 분들처럼 뭐 몇 년씩 걸려서 태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괜히 또 이 얘기에 2년 뒤에 제가 투구할래요 이럴까 봐 제가 지금 겁이 나서 그래요. 일단 우리는 신인이기 때문에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볼 때 태고는 편집이에요. 영화에서 말하는. 편집은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끼워 넣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은 양의 글이 필요한 게 좋아요. 많은 양의 글이 있으면 좀 잘라낼 게 있죠. 글의 양이 작으면 집어넣기 바빠요. 하다가. 뭐 당연히 집어넣을 때도 필요하죠. 여하튼 가위질할 용기. 잘라내고, 잘라내는 거 핵심, 중복되는 내용들 잘라내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락 저 단락 교체하는 거. 그리고 뭔가 안 맞는 건 연결하는 거. 부족하면 좀 장문도 집어넣는 거. 네. 오탈자 고치는 게 태국 아니에요. 네, 그거는 요즘에 다 그냥 컴퓨터에서 잘 고쳐지고 있고요. 오탈자 고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바꿨다 꼈다 해보는 게 태고라는 거. 태고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아까워. 왜? 저도 지금 느끼죠. 아, 이걸 내가 밤새 썼는데 이걸 다 지우라고? 아, 미쳤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라도 이 문장을 살려내고 싶은 거야. 저자 입장에서. 너무 좋아, 이 문장이. 근데 내용하고는 좀 안 맞아. 그러면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써. 뭔가 중간에 집어넣어, 상황을. 그러다 보면 느껴져요, 독자는. 아, 어색하다. 그래서 아까워라는 말을 일단 이게 든다면 일단은 그래도 빼고요. 그 문장만 따로 떼어내서 한 꼭지를 다시 만드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많이 쓰다 보면 요즘에 느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살려야 돼. 이 문장, 야, 이거 인사이트 있는 문장을 어떻게 빼? 아니, 나중에 다 보면요. 뭔가 어색해요. 집어넣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빼고 그 문장으로 다시 한 꼭지를 만들어 와. 네. 근데 이렇게 삭제하기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쉽지 않냐면 영원히 사라질까 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 한나절 몇 달을 내가 공들여서 썼던 이 한 꼭지를 없애는 게 쉽지 않은데 조금 편안하게 삭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파일에 이런 걸 하나 정리해 놓는 거예요. 버리는 걸. 내가 삭제했던 걸 이렇게. 그럼 일단은 카피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확 지울 수가 있더라고요. 영원히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삭제했던 걸 영원히 안 보거든요. 안 보긴 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은 그런 행위를 해보라는 거예요. 삭제. 그래서 삭제를 잘하면 글은 좋아져요, 확실히. 네.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삭제 버튼을 좀 더 과감하게 누르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네. 뭐 실전 팁이고요. 간단한 태고는 우리가 지금 글을 뭐 블로그에 글이나 카페에 글 하나 올리시더라도 살짝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다시 고쳐 쓰는 게 태고죠. 2시간 뒤에 보면 글 달라져 있어요. 분명히 에러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태고는 뭐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거. 왜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이 쳐다본다고 하면 일단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글씨 폰트를 뭐 막 크게 한번 해봤거나 하면 색깔을 빨간색으로 싹 다 하면 기분 전환돼서 한번 또 새롭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고할 때 가장 좋은 거는 한 꼭지를 태고한다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태고 한번 해보시는 거. 바로 쓰고 바로 태고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똑같은 그 생각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글을 다 쓰게 되면 꼭 인쇄해서 한 번씩 보세요. 인쇄하면 완전히 다 보여요. 에라 정말 잘 보이고요. 완전히 독자로서의 시각을 갖게 돼요. 이게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꼭 해보세요. 태고할 때 현학적 태도를 좀 버리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나 책을 낸다는 거는 나 잘난 척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시장 용어로 나 잘난 척 하고 싶어 책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현학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독자들은 알아요. 잘난 척 하네? 그래서 우리가 태고할 때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건 좀 고치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나 좀 잘났어. 은근 무시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게 보통 어떤 글이냐면 개념적인 글들이 많아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런 글들이 보통 독자들은 뭐 얘 날 가르치려고 해. 뭐 이런 뉘앙스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풀어내서 쓰는 게 좋더라는 거. 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맞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태고는 전달하고 싶은 것을 최소의 어휘로 적은 수로 가장 설득력 있게 표현한 거. 네. 이건 뭐 맞아요, 이거는. 나중에 글을 많이 쓰다 보면 120페이지를 쓰면요.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앞에 썼던 것 같은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또 썼네 이러는 게 들 거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원탑 작가들도 다 그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태고가 필요한 거예요. 네. 예, 저도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지금은 좀 덜하죠. 뭐 어떻게라도 태고해서 글을 올리니까. 정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작가님 글이 좀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을 잘 몰랐어 뜻이.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의미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 많이 먹었는데 여하튼 비슷한 것들은 삭제. 야, 뭐 약간 아리까리 삭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글이 훨씬 좋아져요. 네.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한 꼭지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 쇼펜하우어 문장론에 이런 얘기 있죠. 무의미한 문장을 써넣는 것보다 좋은 문장이라도 문맥상 거슬린다면 과감히 잘라내는 게 낫다. 예, 이런 뭐 글쟁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라. 예, 좋은 문장이라도 중복되면 과감히 삭제해라. 예, 중복을 찾아내야죠. 똑같은 문장이 아니야. 뉘앙스가 비슷하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네. 다이애나 애실이라고 뭐 전설적인 편집자래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귀염둥이들을 항상 죽여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되돌아가서 아주 빛나는 눈으로 다시 한번 봐라. 대개는 죽이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대개는 너 삭제하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이런 유명 편집자들의 그 삭제하는 건 뭐냐? 중복되는 걸 삭제하라는 뉘앙스예요. 네. 이거 우리 이승미 선생님이 저번에 올려주셨던 글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그런 뉘앙스였죠. 뭐 쭉 쓰셨는데 잘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줄였죠. 뭐 목맺고 이렇게 예. 이 글은 뭐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줄였던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거죠. 태고할 때. 이 글의 주제에 맞는 요소만 추려내는 것. 그리고 좀 더 강렬한 사건만 내가 좀 집어내려고 하는 것. 좀 더 극적인 내용만. 엄마가 목을 맸다. 아이고 무슨 애들이 무슨 죄야. 뭐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좋대. 뭐 이런 뉘앙스의 느낌만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사족을 좀 걷어내는 것. 특히 소설 같은 경우가 이게 참 그 적정한 한계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는 표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독자들은 또 그게 너무 지루하게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선은 어느 누구도 판단 못해. 그냥 저자들의 느낌에서 한번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세하게 표현되면 분명히 상황이 그려지니까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으니까 좋은데 그게 계속 지루하면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적절한 선을 잘 파악하셔야 돼. 네. 그래서 그런 글도 써보고 줄여놓은 글도 한번 누구 남편이나 친구분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해보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 네. 중복 사족이 많으면 글의 전개 속도가 확 떨어지죠. 네. 그래도 우리는 일단은 많은 글을 써놓는 게 낫죠. 너무 작은 글보다는 일단 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게 낫다라는 거. 네. 간단하게 뭐 태고했던 어떤 글. 초고 때 다이어트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도전해 본 적이 있다면 아시겠죠. 성공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필요한 게 체중계라는 사실 말입니다. 체중계는 성적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과를 피드백해 줍니다. 다이어트의 몇 가지 즐거움 중 하나는 체중계에 올라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체중계를 판매하는 마케팅 문장이에요. 예.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태고하셨더라고요. 도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공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필요한 건 체중계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거 없어도 되고요. 체중계는 성적표와 같은 와 이런 것도 빼도 되고요. 이것은 이런 것도 빼도 되고 그냥 당신의 성과를 피드백해 준다. 체중계에 올라 그 결과 이런 거 빼셔도 된다는. 예. 그래서 다이어트는 어렵다. 누구나 그렇게 말한다. 다이어트의 몇 가지 즐거움 중 하나는 체중계에 올라 결과를 보는 거다. 체중계는 성적표 같은 거다. 당신의 성과를 피드백해 준다. 이렇게 그냥 확 줄여놔도 내용이 다 통하면 좋은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가장 적은 수의 단어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네. 근데 이게 뭐 틀렸다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써도 뭐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태고할 때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는 것도 좋다. 어, 만약에 120페이지를 150페이지를 썼다. 그러면 거의 300페이지가 나온 거잖아요, 책으로.
그러면 당연히 며칠 쉬세요. 와 하고 야 하면서 좀 쉬었다가 한 일주일이나 쉬었다가 딱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보일 겁니다. 에라가. 우리 생각이 잠깐 다른 곳에서 집중했다가 며칠 뒤에 딱 보면 그게 더 잘 보여요. 이전에 맛봤던 게 글자 틀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게 막 보여요. 그러면 막 엄청 기뻐요. 기쁘기도 한데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렇게 말이 생각나는 것도 별론데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나면 어떡해? 막 이런 스스로 내 생각과 막 싸움도 있어요. 이거 생각날 필요 없어. 나 안 할 거야. 막 혼자 막 그러고 있어요. 여하튼 그 잘 보인다라는 거. 좀 어디 며칠 동안 잠재웠다면. 그래서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리거나 그냥 한 꼭지를 올리실 때도 오늘 썼다면 2시간 아니면 다음날 한번 보시고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훨씬 글을 좋아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구의 핵심은 버리기다. 집어넣는 게임이 아니다. 일단 버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중간중간 집어도 넣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아이디어나 느낌이나 통찰 이런 거는 버리면 버릴수록 많이 생긴다는 거. 네, 그건 뭐 너무나 자명한 진리죠. 많이 버려야 많이 생긴다. 네,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게 뉘앙스가 재밌죠. 태고는 토 나올 때까지. 태고 토 나올 때까지 해야 한대요. 네, 여하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글을 키우는 게 태고기 때문에 초고에서 1, 2, 3 기승전결 나오지 않잖아요. 태고하는 거 중에 기승전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단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토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보시면 또 성장할 거예요. 네. 태고 실용 팁 5가지. 네. 뭐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전적으로 가끔씩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원고지에 쓰지 않잖아요, 지금. 파일에 쓰잖아요.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나. 원고 파일은 그대로 하나 놔두세요. 어떤 분 이거 딱 썼다가 여기에 그대로 수정하시는 분이 있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 원고 1초면 복사되는 건데 복사본 하나 놔두고 새로운 이 복사본에서 고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한참 고치다 보면요. 내가 처음에 이 글을 썼던 의도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썼던 걸 좀 봐줘야 돼. 내가 이런 뉘앙스로 썼구나. 이거 이야기하려고 썼구나. 나중에 태고를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 어떤 느낌으로 쓰려 했는지도 헷갈린다는. 그러니까 원본을 항상 놔두시라는. 한 번에 하나씩 뭐 이렇게 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꼭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120페이지를 한 번에 쭉 훑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꼭지의 주제만 보완할 거야 하면서 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읽으면서 한 40개, 50개 꼭지를 고치는 거. 오늘은 시점만 수정해 볼 거야, 시점만. 어떤 애매한 표현을 좀 생생한 묘사로 해볼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족족 다 합니다. 그냥 한 꼭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 말했지만 강렬한 첫 문장, 한 꼭지든 뭐 첫 번째는 항상 강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뭔가 긴급한 상황,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장, 뭐 빨리 다음 문장을 읽고 싶게 하는 그런 게 태고 때 첫 문장 올린다고 했죠. 초고 때 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젠가 어떤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기업 대표님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기업을 둘러보며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회사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다. 대표님 빨리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하려면 이걸 바로 올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빨리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언젠가 어떤 기업을 방문해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죠. 첫 문장이 조금 더 뭔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대표님 빨리 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순간에 어떤 기업을 언젠가 방문한 적이 있다 보다는 그죠? 네. 그러니까 태고 때 첫 문장을 조금 더 올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정말 첫 문장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거 쓸 때는. 예,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때는 이거 첫 문장 뭘로 하지? 이것만 고민했던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강렬하게 첫 문장이 나왔는데 뭐 좀 뒤에 내용이 너무 뻔하다고 하면 뭐 좀 이렇게 독자들은 좀 낚였다라고 또 느낀대요. 네. 본문 내용이 너무 뻔하거나 뭐 단순한 일기 감상에 젖는 글만 나오면 또 덥겠죠, 독자들은. 여하튼 우리는 그래도 시선을 확 끄는 첫 문장에 좀 일단은 목숨을 거는 게 낫다. 그리고 태고할 때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목소리로. 한 꼭지씩.
그렇게 읽으면 잘 읽히는 글이 좀 유려하게 잘 쓰여진 글이에요. 제가 봐도.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잘 읽히는 글이 좋아요. 눈으로는 다 잘 읽혀요. 근데 딱 말로 해보면 좀 어색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걸 고쳐보거나 해보면 좋아요. 네. 문단의 위치만 확 바꿔도 네, 확 달라지죠. 아까 말했던 첫 문장만 하나 바꿔도 달라지고요. 문단을 한번 확 바꿔도 확 달라집니다. 그런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우리의 글솜씨는 더더욱 늘어나고 네, 상황에 맞는 연출을 할 수 있는 효과는 우리 근육은 더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글 쓰던 사람들은 원고지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확확 바꾸는 걸 못해요. 근데 지금은 다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돼.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 돼.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어. 예전 분들은 그게 안 됐대요. 문단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머리 좋은 거예요. 옛날 글 작가들이. 왜냐하면 이 문단을 올린 것처럼 하고 막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지에 썼던 분들이 더 깊은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깊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를 계속 상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가끔 제 글에 일관성이 없어요. 글의 통일성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그 참여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답은. 그래서 약한 부분 잘라내는 게 통일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문이라도 어울리지 않으면 삭제하는 것. 글쓰기의 대원칙들이 모든 글쓰기 책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취하고 죽은 것 버리라. 죽은 게 뭐냐면 한 꼭지에서도 뭔가 이 한 꼭지에 안 어울리는 듯한 글.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이게 너무 명문이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썼어. 그러면 살리려고 애를 쓴다고 그게 끼워 맞추려고. 그거 버리라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리는데 그걸로 다른 한 꼭지를 만들 생각을 하시라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외워놓으면 좋은 명문이죠. 살아있는 것 취하고 죽은 것 버린. 이 꼭지에서 살아있는 것만. 그래서 우리 이승미 선생님 그 제가 고쳐드릴 때 가장 강렬한 게 살아있는 거죠. 예, 철학적으로도 가장 강렬한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어리버리 죽은 것 같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강원국 작가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대통령의 글쓰기 이분은 글쓰기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태고 목록이 한 20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문장을 더 자를 수는 없나. 좀 단문으로 이분도 단문을 말하신 좀 더 긴 장문을 좀 자를 수 없나. 뺄 건 없나. 네. 반복되는 단어는 중복 빼는 거죠. 이분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없는 거. 비문 고치자는 거죠. 뭐 이런 건 그렇고. 문장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 호응되는 거. 읽어보면서 좀 잘 되는 거.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주어 서술어 누락. 네. 불필요한 피동형 없는 거. 뭐 능동으로 쓰면 좀 더 좋다고도 말씀한 것처럼.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상투적 표현 없는 거. 너무나 뭐 뻔한 내용들 이런 게 있으면 좀 빼는 거. 네. 그리고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한 곳이 없는가.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될 만한 곳이 없는가. 뭐 각 문단은 그 자체로 완결한가. 이거 좀 약간 핵심이긴 한데 문단이 한 3-4줄 되잖아요. 보통은. 그 3-4줄에서 딱 완성되는 게 문단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19번, 20번이 이 꼭지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드러나는 거. 하고자 하는 말이 드러났나. 소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설도 한 패러그랩 안에 이런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드러나줘야지 저자들이 인사이트를 얻죠. 상황만 계속 묘사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얘기 뭔데 네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특히 뭐 소설은 다르다. 한 꼭지 한 꼭지 쓸 때는 하고자 하는 말이 딱 드러나줘야지 딱 완성이 되죠. 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동의되네라고 하면서 좀 속 시원하다는 느낌이 든다라. 뭐 이렇게 글만 쓰시는 분들도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참고하시고. 네, 최종 원고를 수정할 때는 네, 인쇄해서 읽어보는 것. 네. 저자에서 독자로 바뀝니다. 인쇄하는 순간에.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해요. 너무 많은 에러가 보이니까 화면에서 안 보이던 게 이거 뭐야? 이거 다시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일대 인쇄해서 한번 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될 때는 빼라. 제가 말한 문장이에요. 고민될 때 빼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고민될 때 빼라.
예, 분량 줄어드는 게 아깝고 뭐 힘들게 썼는데 뭐 이런 게 계속 들더라도 뭐 고민된다? 이러면 빼세요. 네, 거의 다 왔고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책을 보는데 문장을 조금 활용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타인의 문장을 내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해 보기, 뭐 저작권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라는 분이 신발 파는 일을 왜 좋아합니까? 라고 이런 5문장을 써놨더라고요. 당신은 신발 파는 일을 왜 좋아합니까? 라고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그 일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가 몇 마일씩 달리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는 신발이 달리기에 더없이 좋은 신발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의 믿음에 공감했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문장을 제 걸로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이 문장을 가지고 나는 책 쓰기에 대한 스킬만을 알려주고 싶지 않다. 나는 쓰기에 대한 신념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한 줄씩이라도 정성을 들여 쓴다면 사람들은 분명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변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는 책 쓰기 과정이 더없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위에 거 보면서 너무 잘 필라이트가 너무 좋은 문장을 써서 제가 좀 제 책 쓰기라는 제품으로 치환시킨 거죠. 예. 이거 조금만 사유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내용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글쓰기인 거예요. 뭐 원탑 작가들은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러지. 그분들도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니까 이런 내용을 더 많이 하니까 더 그분들이 원탑이 된 거지. 비슷비슷한 작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네. 거의 다 왔고요. 네. 글이 빨리 향상되는 자세. 네. 책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요.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좀 즐기셔야 되고 타인의 글을 많이 보고 똑같이 써보는 거. 이게 필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사를 뭐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료 수집강이 돼야 되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자료를 모집하는 데 좀 올인하셔야 돼요. 네, 좋은 글이나 문장은 자기 원고에 어떻게라도 집어넣으려고 애써야 되죠. 그래서 뭐 하나의 공책이나 이런 거 준비하셔서 끊임없이 읽다가 좋은 거는 막 계속 이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 계셔야 되죠. 끊임없이 메모하는.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신의 글을 좀 드러내는 거. 블로그나 카페나 이렇게 그냥 뭐 대충 한번 올려보는 거. 네,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계속 감추다 보니까 2년 뒤에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오픈시켜서 욕 듣고 뭐 이 글이 글이냐 이런 얘기 들었던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시더라고요. 네. 작가는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다. 네, 동의합니다. 꿈은 다른 사람에게 번지며 짜릿함을 주죠. 독자에게 가능성을 높여주고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격려하죠.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글도 쓰고 하는 게 어떤 분의 책을 보고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하면서 야, 정말 괜찮다라고 느꼈던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꿈에 지금 또 다 대상이잖아요. 아마 책을 내게 되면 더더욱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 꿈을 꾸게 하는 작가로 다들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사셔야 돼요. 네, 도덕적으로 더 잘 사셔야 돼. 네. 네. 뭐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 도덕경의 거거거중지 행행행 미각이라고 아실 분 다 아실 텐데 가다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실천하고 조금 실천하고 조금 실천할 때 살짝 또 깨닫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한 번, 두 번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조금 할 때 약간 느끼는데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리하게 삶을 좀 지루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도 작가로서의 삶에는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뭔가 빨리빨리는 물론 제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좀 작가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해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끝났고요. 뭐 오늘 투고 안 하셨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실 분들 투고하셔서 네. 가장 먼저 계약하신 분 네, 저한테 커피 한 잔 쏘시고요. 자, 오늘 혹시 못하신 분 때문에 제가 다음 주도 한번 더 열어 드릴게요. 이 강의는 안 하더라도 29일 날 8시 반 다음 주 토요일 날 잠깐 한 20분 30분 모여서 엔터 치는 거 그거 할 거니까 좀 한번 다시 한번 네, 동기부여 잡으시고요. 네, 제 강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강의 이거죠.
8주 강의고 멘토링 2번 하고 이렇게 뭐 금액은 60만 원.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뭐 회장님하고는 요거 하고 있어요. 6개월 과정 정도 되죠. 한 30꼭지를 제가 다 고쳐드리고 하는 거. 책 한 권을 고쳐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과정에 한 뭐 8꼭지, 10꼭지 고쳐드리는 과정. 네, 요런 과정도 있고, 뭐 전자책 출간하는 건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못하고 있네요. 강의 잘하면 뭐 2주 정도 해서 한 10만 원 받고 그분의 어떤 삶을 제가 좀 PPT에 녹여내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주변에 책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 있으면 좀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또 강의를 계속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2달 전에 주제, 제목, 목차, 서문, 본문, 출간계획서, 투고, 태고까지 딱 8주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막 달려왔습니다. 뭐 지금 이 생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책을 지금 쓰려고 하는지. 네. 부를 위해서, 내 브랜드를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다 좋고요. 이 생각에 좀 계속 천착하라고 말씀했죠. 책 보시라고. 이 책을 한 권 내는 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책에 위로받을 사람은 존재한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말이 안 되죠. 1년 동안 쓰는데 한 사람을? 근데 스스로한테는 우리는 1년을 썼다면 우리 스스로한테 뱃셀이 안 되더라도 2명만 봤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벌써 10,000명 이상 본 스스로가 충족감이 생겼을 거예요. 성장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인생 제가 볼 때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책 보시 꼭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 얘기 가끔씩 드립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라고. 게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인데,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탁탁탁 1, 2, 3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안 와도 되는 일들이죠. 뭔가를 하다 보면 계속 고민거리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투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겼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약하시고 쓰다가도 생길 거예요. 저한테 막 전화 오시는 분 있어요. 작가님, 이렇게 출판사한테 개무시 당할 거면 저 안 할래요 라는 분도 있어요. 출판사가 이것도 고쳐달라 저것도 고쳐달라니까, 작가님 난 못하겠어, 뭐 50만 원 돌려주고 안 할래,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왜? 알죠. 저도 다 겪었으니까. 그만큼 계속 툭툭툭툭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게 되실 거라는 거. 그걸 상수로 두시고 그냥 내 인생 가장 잘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라는 거. 네. 자, 오늘 8주차 강의 여기서 끝내고 이야기 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하여튼 힘들게 달려오셨는데, 네, 하여튼 이게 2달 만에 모든 걸 완성하는 시기면, 너무 못하면, 이번에 못 탔으면 나게 데미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네, 하실 얘기 우리 이승미 선생님 있으시면. 네. 만약에 투고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오면은 그 간격을 얼마를 두고 다시 수정을 해서 또 투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간격을. 아니, 그러니까 간격이라는 게 제가 보냈던 500개 메일을 다 보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뒤에 보내기는 나으실 것 같고, 받았을 거니까. 근데 500개를 한 번에 다 안 보내고 이번에 100개 보내면 내일 또 수정해서 다른 이메일 100개 해서 또 보내도 되잖아요. 네. 그 간격이라는 거 아마 같은 출판사에 수정해서 보내는 거는 한 달 정도면 좀 낫지 않을까요? 너무 어차피 또 바꾸는데 며칠은 걸릴 거니까.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또 정 선생님, 정상만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거나. 네. 아니요, 저도 일단 어쨌든 2달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에
주간 기획서 일단 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보내셔야 돼요. 안 보내시면 안 돼. 네. 네, 우리 정경민 대표님. 네. 저는 일단 좀 시간이 좀 급한 거 처리하고요. 바로 한 7월 초부터 네. 다시 정리해서 좀 컨펌을 받을게요. 지금은 손도 못 대고 있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화이팅, 뭐, 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김차순 선생님은 또, 네, 아, 네. 이게 보일라나 잠깐만요. 이거 들리시나요? 제가 이어폰 네네, 끼고 잘 있어가지고. 들립니다. 네네. 네. 사실은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사실은 이게 다산 정약용세 그 정신 예민 정신과 하려니까 좀 공부도 더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잘못 쓰면 또 더 이상하게 돼버릴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작은 반이다. 일단 시작을 그래도 이렇게 변곡점을 끼웠으니까 어 일단 하나하나 한 단계씩 해보고는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동안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좀 해보고 하나하나 이제 매일매일 좀 이렇게 실행의 단계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작가님 조금 도움 청할게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네. 네,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저도 2달 동안 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호흡 맞춰서 했고요. 네. 음, 강의 후기 같은 거 카페나 링크 좀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강의 후기 좀 올려주시고, 또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에 관심 있는 분들, 네, 꼭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하여튼 계속 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어떻게라도 뭐 한 분이 안 들어오시면 뭐 바로 제가 끄겠지만 할 거니까 이번 주에 보내실 분들은 조금씩 보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내셔야 엔터를 치셔야 돼. 그래야지 종결이 A 수업의 종결은 엔터를 치셔야 돼. 네. 이승미 선생님도 하여튼 꼭 하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어,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수정도 많이 해주시고, 네. 되게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아유, 엔터 감사합니다. 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저도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뭘로 나눌까 할 때 아마 제 성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엄두를 내는 인간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인간. 근데 이 책에 관한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수업을 듣고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경민 대표님. 어, 저는 뭐 앞서 두 분처럼 좀 결과물을 피드백을 받고 좋은 좀 조언을 받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또 뜻하지 않은 또 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정 작가님이랑 좀 대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저는 필요할 것 같고, 뭐 길게는 안 갈 것 같고요. 6월 말에 제가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거와 또 아버님 일이 개인적으로 겹쳐서 7월 초에 다시 시작을 좀 해서 엔터 눌러야죠. 당연히 눌러야 되는 거고요. 저는 뭐 해보지 않고 포기라는 건 없는 사람이니까 일단 하긴 할 건데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세웠던 목표가 좀 딜레이 되는 부분에 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뭐 어, 그 부모님 일이 뭐 그렇게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제는 저 말일에 있을 시험 준비 일단 좀 해놓고 7월에 다시 좀 처음부터 목차부터 시작해서 1주, 2주 나가다가 제가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6월 5월 말부터. 그래서
얘기를 또 해놓은 그 대학원 선생이 있는데, 뭐 제가 어떠한 뭔가가 안 나오고 제가 뭐 해줄 말이 없는데 꺼내놨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해야 그 다음 친구도 우리 작가님한테 어떠한 부분에 좀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아무튼 우리 정선만 그 선생님하고 우리 이 선생님하고 뭔가의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아, 아무튼 엔터 꼭 먼저 누르십시오. 근데 뭐 꼬리는 뭐 누가 먼저 할지는 모르니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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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꼬리는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 먼저 할지 몰라요.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네, 이것도 응원합니다. 인연이니까 우리 다음에 우리 작가님하고 한번 자리에 한번 만남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네. 한번 또 뵙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창수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네, 갑자기 좀 일이 중간에 저도 아까 작가님처럼 5월달 좀 하다가 일이 좀 많아져 갖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글을 쓰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에 이렇게 몰두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막 지금 주변에 막 책만 막 한 10권 쌓아놓고 있어갖고 말에 맨날 치우고 다니거든요. 진짜 책 저기 다시 넣지도 못하고 막 꺼내놓고 이게 어쨌든 간에 시도를 했다는 그 네, 자체부터도 저도 50% 갔으니까 이 네, 50%를 위해서 맞습니다. 네, 달려보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수업은 끝났지만 의문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또 제가 받고 또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네, 뭐 한번 인연 계속 또 연결되실 거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목표를 막 세게 잡지 않으시고 그냥 가는 길만 좀 정해서 그냥 꾸준히 좀 즐기면서 쓰겠다 생각하시면 다들 이뤄내실 충분한 역량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만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뭐 잠깐 볼 수 있으면 보고, 네, 또 이렇게 뭐 제 카페나 톡에서나 또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